자, 물리 152쪽 펴보겠습니다. 152쪽. 자, 여기가 숙제였네요. 9번부터 숙제였죠? 9번부터요? 아, 네, 그럽니다. 네. 9번부터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는 2번, 12번에 3번, 13번도 3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1번은 29.4줄, 2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18번엔 4번이고요. 19번엔 3번이고요. 20번에 4번이고요. 21번엔 3번. 22번엔 1번이고요. 23번엔 4번. 24번엔 5번. 25번에 1번. 26번도 1번. 27번의 답은 스케이트 선수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지점에서 같다. A 지점에서 힘을 주어 출발하여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것도 돼요? 뭐라고 썼는데? 저요? 저 보도에 ZN이 나왔는데. 아이씨.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운동 에너지가 추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쵸? 틀리진 않아. 근데 점수를 주기가 조금은 짜증이 나네. 왜? 이 단원의 목적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너는 보드가 가지고 있던 뭐 전동 보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측면이라서 조금은 결이 달라. 문제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야. 근데 틀리진 않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학교 시험에서 그따구로 쓰면 선생님이 점수를 깎으실 거예요. 만약 5점 만점이었다 그러면 나는 한 3점 깎을 것 같아. 3점을 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틀리진 않지만 문제 의도에 부합되지 않아서 일부는 감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뭘 안 돼, 안 돼. 자, 질문해 보세요. 질문. 없어요. 없어? 네. 나 얘기 질문을 하네. 질문 안 하면 땡큐지 뭐. 자, 오늘은 전기 에너지 발생. 와. 페이지 몇 쪽? 156쪽. 157쪽. 전기를 왜 만들어? 여기 조금 어려워요. 네. 156쪽, 157쪽.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요거 제대로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요게 중학교 때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고2 때 물안에서 배우고, 물때 계속 배워요. 와.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식 하나만 추가되는 것 뿐이지 기본은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배울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자고. 완벽하게 이해만 하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근데 저 켰어요. 외부 뭐라고요? 네, 켰어요. 자기장, 넌 무슨 스텝이냐? 뭐 그런 거 신경 써. 변화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에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만들어지려면 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장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자기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기장이 값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지든 약해지든. 그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네,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두 번째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츠의 법칙. 응? 아니.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형성된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 방해. 뭐라고요? 변화 방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여러분 원래 자연은 변화를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급격하게 자연이 뭔가 갑자기 확 바뀌어 있어. 이게 자연스럽냐 아닌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네. 집 앞에 풍경이 전혀 반대, 전혀 이상하게 바뀌었어.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자연스럽냐? 그럴 수는 있지 모든 상황이 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익숙한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럽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일도 여러 번 일어나면 자연스러워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네가 느꼈을 때 자연스럽냐고. 너야 느낌을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딴 얘기만 하고 있어. 왜 네 생각은 얘기를 안 해? 이 생각이 없는 놈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급격한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자연스럽다는 얘기하지 않아. 갑자기 승현이가 잘생겨졌어. 이상한 얘기야. 되게 부자연스럽잖아.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었어? 이상한 일이라고. 부자연스럽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변화 방해라는 말이 뭔지를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이란 거 안 하니까. 근데 저거 렌치예요, 렌초예요. 렌치의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식을 한번 써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자, E는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에 비례한다 라는 뜻이에요. 곧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지금 식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도 전류도 많이 생긴다 그 얘기인 거야. 여러분들 보통 전기를 만들 때 보통 자전거 타고 발전기 돌리는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제가 그럴 때 해봤습니다. 천천히 돌리는 거하고 빨리 돌리는 거하고 어떨 때 전기가 더 많이 생겨? 빨리 돌릴 때. 빨리 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전기가 많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이 시간 몰랐대.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전선으로. 솔레노이드. 이렇게 생긴 코일을 솔레노이드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전구가 있어요. 자, 이 그림만 보고 이 전구에는 지금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 전구는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들어오는 거. 제가 해봤어요. 뭘 해보기는. 진짜 해봤는데. 아니, 왜 불이 안 들어오냐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해봤어요. 야, 넌 생각이 없어? 해본 걸로 끝이야? 아니, 너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자꾸 해봤어요. 계속해. 사람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왜 안 들어오겠냐고. 전기가 없어서. 그래, 전기가 없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연결돼야 돼? 건전지, 전지가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전지가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온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자석을, 여기가 N극짜리인데 갑자기 아래로 후 빠르게 접근을 시켜요.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얘 입장에서 보자고. 여러분 일단 자기장의 방향 기억나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맞죠? 네. 자, 여기서 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아랫방향이야. 그런데 얘가 다가와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뭘 느끼냐고? 요 아랫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지는 걸 느껴. 동의해? 깎아주니까. 그럼 아랫방향의 자기장이 세진 걸 느꼈다고. 뭐가 미쳤다? 자기장 변화가 느껴졌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전류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 만드는 전류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렌치의 법칙이에요. 어떤 변화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유도 전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얘도 뭘 만들죠? 자기장을 만들죠. 이게 만드는 자기장은 여러분 어떻게?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떠한 변화를 느꼈다고?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세진 걸 느꼈어. 그럼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이 유도 전류가 또 뭘 만들어내? 자기장을 만들지. 이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아래쪽일까? 위쪽일까? 위로? 왜 위라고 생각했어? 방해하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지금 아래쪽으로 자기장.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세지는. 세졌어. 그쵸. 그거를 방해하려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로 위쪽으로 세져야지. 가야 그 아래쪽으로 만든 세진 자기장을 방해할 거야.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위쪽에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엄지손가락 끄네. 그럼 이거라고. 그럼 요 네 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구에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에 전류가 흐를 거라고. 동의해요? 자, 빠르게 여기 보자. 그럼 얘는 또 하나의 자석이 됐거든. 여기서 기어 나가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야? N극이 됐어. 그럼 N극이 다가왔지? 얘가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하나의 또 다석이 됐거든요. 여기를 N극으로 만들어. 그래서 오는 걸 어떻게? 밀어버리는. 맞아. 근데 애초에 전류가 왜 생겨? 뭐라고요? 그냥 가까이 온 거잖아요, 자석이. 이거는 발견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자석이 가까울 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걸 토대로 다 확인을 했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더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이 자기장 때문에 여기서 이 코일에 있던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조건을 얘가 만들어주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된다. 그 현상이 발견되고 그 현상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할 거고 그 정확한 원리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운 다음에 그때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똑같은 솔레노이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코일인데요. 이번에는 N극이 도망갈 거예요. 저렇게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느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N극에서 아래쪽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진 걸 느껴요? 약해진 걸 느껴요? 이 코일은? 약해진 걸 느껴요. 그럼 여기에 뭐가 흐를 거라고?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또 뭘 만들어낸다?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지.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변화 방해예요.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아래쪽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어. 근데 얘는 그 변화가 싫어. 아래쪽의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다시 아래로 어느 쪽? 아래쪽으로 만들어줘야 그 약해지는 걸 방해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느 쪽이 된다고? 아래쪽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이렇게 흐르겠죠? 맞아? 유도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 흐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네. 그럼 얘도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야? 자석의 n극이고 여기가 무슨 극이야? s극이지. 자 봐요. n극이 다가오니까 여기를 무슨 극으로 만들었어? n극으로 만들어서 밀었어. n극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여기 무슨 극으로 만들었어? s극으로 만들어서 n극이 도망간 걸 잡아 당긴다. 오면 밀어내요. 가면 당겨요. 뭔가 성격적으로 그지 같죠? 다가가면 꺼져. 다시 멀어지면 응 일로 와. 성격적으로 아주 그냥 쓰레기야. 그렇잖아. 한 발 다가갔더니 응 꺼져. 한 발 멀어졌더니 응 일로 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하나 더 마저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건데요. 이번엔 자석이 빙글빙글 도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S극이 다가올 거예요. 자 S극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에요? N극에서 나가는 거고 S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라고? 위쪽에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얘가 다가오니까 얘는 무슨 변화를 느껴요? 이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진 걸 느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유도절리가 흐르겠죠? 그 유도절리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신기해요? 아래. 유도절리가 만든 자기장이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요. 왜 아래예요? 위쪽으로 가면 위쪽 세게.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진 걸 느꼈으니까 그걸 방해하려면 유도절리가 만든 자기장이 아래쪽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유도절리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유도절리가 만든 자기장이 이렇게 아래쪽에 내야 되니까 유도절리는 어떻게?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렇게 유도절리가 흘러요. 맞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가 N극 나가니까 여기가 S극. 뭐 S극이 다가왔죠? S극을 만들어서 밀어버리면 오면 밀어요. 가면 땡기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S극이 멀어진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네. 요걸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변화 방해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변화 방해하는 말이. 오케이? 근데 여기 자석이 있는데 얘를 자석을 가만히 뒀어. 그럼 얘는 자기장을 느끼긴 했지만 자기장의 변화는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그럼 유도절리는 흘러 안 흘러? 안 흘리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변화 방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네모친 구역에만 지금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저 X 표시가 뭘 뜻한다고?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저 네모친 구역만이.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도선이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쟤를 향해 갈 거예요. 자 어떻게 갔다 그래서 이렇게 자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자 위치 1, 2, 3, 4, 5번에서 저 네모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전류가 흐르는 건 1, 2, 3, 4, 5번 중에서 전류가 이 네모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1, 2, 3, 4, 5번 중에서 어디서 전류가 흐를 것 같아요? 전류는 왜 흘러요?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흘러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요. 그럼 자기장 변화가 있는 곳은 1, 2, 3, 4, 5번 중에서 어딜까요? 다. 4 하나에 다. 전부 다? 움직이지 않아. 미쳤나? 여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아예 없는 그렇군요. 구역이에요. 네. 자기장 변화가 없는 구역에서 움직이면 뭔 변화를 느껴요? 자, 1, 2, 3, 4, 5번 중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은 몇 번일 것 같아요? 2, 3, 4. 2, 3, 4 같아요? 3이 빠져야 되나? 3이 빠져야 되나? 말을 하니까 넌 자, 답은 2번과 4번이에요. 3번은 빠져야 돼요. 왜?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도 이 네모친 구역 안에서는 자기장이 일정하죠.
그럼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네모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자기장의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장 변화를 못 느껴서 유도절로가 안 흘러요. 자, 2번은 어떠한 변화를 느꼈죠? 방향 찾아야 돼. 유도절로 방향. 예, 여기는 자기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죠. 네. 그럼 이 2번 위치에서는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점차 세지는 걸 느끼죠. 그러면 여기 유도전류가 흐를 거예요. 네. 그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나와요. 나와요. 잡으세요. 그럼 이렇게 잡아요. 요 네 손가락이 유도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얘는 안 흐르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던 구역이고 여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게 되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점차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걸 느껴요. 여기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들어가는 게 약해지고 있다고. 그게 싫으니까 유도전류가 만든 자기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에 유도전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해돼요? 네. 저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이해되셨죠? 좀 어려워요. 자, 발전기 보러 갈게요. 발전기. 발전기는 당연히 발전이란 말은 뭐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발전이에요. 발전기 구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석이 있고요. 자석 있고요. 안에 코일이 들어가. 안에 코일 있고 그 코일을 코일이 돌아요. 돌리죠. 자, 코일이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자, 지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전동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는 얘야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전기를 흘려줘서 힘받아서 돌아가면 전동기고요. 내가 잡아 돌려서 전기가 나오면 발전기예요. 똑같아요. 그냥 집에 전동기 있지? 모터. 네. 그 모터에 선 연결해. 그래놓고 꼬마전구 연결해. 그래놓고 네가 그 모터의 꼬다리를 잡고 쉥 잡아 돌려. 그럼 꼬마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면 일단 꼬마전구는 꽤 높은 전압이 걸려야 되거든. 근데 네가 LED 갖고 하면 잘 돼. 근데 빛이 워낙 약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동기가 효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되게 깜깜한 곳에 가서 LED 연결해놓고 쌩 잡아 돌리면 아주 희한하게, 아주 조금 희미하게 빛이 조금이나마 생기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풍력 발전기용 모터 있는데요. 그거 돌리면 되죠. 풍력 발전기 모터는 네 몸뚱이만할 텐데 네? 아니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거 해봤자 별로 효율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LED 달아서 들어봤는데요. 그럼 LED를 달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봐. 해봤어요. LED 달고 걔를 싱 잡아 돌리라고. 깜깜한 곳에 가서. 그럼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아니 들어봤는데. 들어오냐고. 네. 아니 잘 들어오는데. 거꾸로 그 발전기를 가지고 전선 연결해서 전지 연결해. 그러면 전지 연결하고 스위치 온 하자마자 그 발전기가 핑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발전기요 돌아가.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조가 똑같다고. 전기를 연결해서 돌려주면 얘가 돌아가. 전동기 역할을 해. 거꾸로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 있고. 구조는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 사람 말을 못 믿어, 새끼는. 그리고 네가 풍력 발전기용 전동기가 아니라 풍력 발전기용 발전기겠지, 그거는. 네. 근데 왜 전동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있다고 얘기해, 새끼야. 거꾸로 얘기했잖아. 그러게요. 사기를 치네, 자꾸 저게. 자,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긴 코일이 있어요. 이 코일을 잡아 돌릴 거야.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라고. 자, 잘 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거든요. 지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이 있는 영역인데 얘가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졌지. 네. 그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자기장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많아진 걸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주려는 거.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많이 통과했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졌지. 네. 그럼 그거를 줄어들었으니까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 전류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계속 전류가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전류가 흘러져요. 그래서 발전기는 자석이 있고 그 안에 코일이 있다고. 이 코일을 돌리게 되면 이 코일에서 뭘 느끼게 된다고? 자기장 변화를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기계예요. 이 전동기도 그렇고 이 발전기도 그렇고 이 구조는 다 누가 만든 거야? 패러데이가 만든 거예요. 패러데이가 만든 걸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씩 모양만 바뀐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석이 있고 그 안에서 코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구조가 똑같아요. 전기를 흘려줘서 돌아가면 전동기고요. 거꾸로 내가 잡아 돌려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발전기가 된다는 거. 오케이. 선생님. 네. 아니 근데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진짜 어려운 건 다 설명이 끝났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말을 해. 그 발전기에다가 건전지 연결하면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건전지 방전하고 연결해놓고 돌리면 다시 뭐라고요? 건전지 네. 방전된 거 연결해놓고 다시 그게 돌리면 충전할 수 충전돼요. 있는 건전지면 네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만들어낼 수 있지. 그 만들어낸 전기가 충전이 당연히 가능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얼마 돌리지? 그럼 네가 알아서 열심히 돌리세요. 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연료도 쓰는데 전기도 쓰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모터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엔진을 써요. 그럼 엔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굴러가겠죠. 네. 이 바퀴가 굴러가면 어떻게? 그 바퀴 굴러가는 거에 뭐가? 발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바퀴가 쭉 일정한 속도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에서 얘를 뭘 만들어내? 전기를 생산해요. 이 생산하는 전기를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또 바퀴를 돌릴 때 쓴다고. 동력을 사용한다고. 그럼 당연히 효율이 어떻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가 적게 들어가요. 단 장치가 2개가 들어가죠. 엔진도 들어야 되고 모터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왜? 2개가 들어가니까 2개의 심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그거 개념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거는 지금 다 했고요. 페이지 몇 쪽? 157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수력 발전, 그 에너지 전환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자고. 수력 발전 페이지 몇 쪽에? 156쪽에 수력 발전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역학적 에너지가 여러분 물을 댐에 담아둬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높이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그 댐에 담아뒀던 물을 흘려줘요. 그럼 물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그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뭘 돌려?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그럼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뭐가 생긴다고? 전기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근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 물 내려간 건 어디로 가요? 강으로 흘러 내려가겠죠? 얘야, 아니 다시 안 채워요. 다시 왜 채워요? 다시 채우려면 에너지 써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물에 못해요. 수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댐에 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흘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댐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다 흘러 내려가게 되면 발전은 못하죠. 그럼 다시 언제 채워요? 다시 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댐 찾을 거 아니야, 거 아니야. 그럼 오래 못해요. 뭔 말이야 자꾸. 댐에 물이 있어야지만 걔는 할 수가 있다고. 댐에 물이 다 흘려줬어. 그럼 더 이상 발전은 못하죠. 근데 비가 올 거 아니냐고. 그럼 댐에 다시 또 물 찰 거 아니냐고. 아니 왜 이래. 비 안 와네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밤에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전기를 많이 써요 안 써요? 밤에는 안 쓰죠. 그리고 밤에는 보통 그리고 전기는 딱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남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왜? 너무 딱 맞춰서 순간적으로 딱 오버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기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쓸모없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상황을 봤어.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전기를 많이 안 쓰네 사람들이. 그럼 남는 전기 있죠. 얘를 저장을 하면 좋은데 전기는 대용량으로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차피 버려지는 에너지거든. 어차피 버려질 거 얘가 얘기한 대로 댐 흘려줘서 흘러나가 물 있지. 이거를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퍼올려요. 어차피 버려지는 전기 물이라도 부자. 실제로 그래서 양수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거에 의한 거예요. 밤에는 펌프를 이용해서 남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어차피 버려지는 거 물이라도 퍼올린다는 그 얘기야. 그럼 낮에 또 뭘 할 수 있는 거야? 전기 에너지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낮에 다 쏟고 밤에 다시 끌어올려. 끌어올려. 이게 전기를 대용량으로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흘려서 전기 만들고 그 전기가 다시 퍼올리고 이건 효율적으로 거의 쓰레기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전기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어떻게 안 돼. 우리 집 하루 동안 쓸 전기 저장해야지? 못해.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서 전기는 대용량으로 저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남는 어차피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를 뭐로? 물이라도 퍼올리자 해서 그 짓거리를 해요. 그걸 보고 양수발전, 수력발전의 일종의 양수발전을 해요. 자, 화력발전은 에너지 전환 한번 볼까요? 화력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혹시? 태워서 뭘 태워요? 석탄, 뭐든지. 석유 이런 것들을 태우죠? 네. 가스, 석탄, 석유 이런 것들 태워. 그리고 무슨 에너지를 불러? 화학 에너지라 불러.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뭐다? 화학 에너지. 태워. 그럼 뭐가 생겨? 열 에너지가 생기지.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물 끓여. 뭘 끓인다? 물 끓여. 그럼 뭐가 생겨? 수증기가 생기지. 그 수증기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화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이에요. 원자력 발전 뭔가 있어 보이지? 네. 똑같아. 핵 에너지를 이용해요. 그럼 핵 분열할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물 끓여요. 그럼 그 수증기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뭔지 다 모르. 단지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다른 점은 석탄, 석유 때웠던 걸 핵 분열을 이용한 것 뿐이야. 물 끓이는 건 똑같아요. 이게 각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 저거다. 우리가 핵융합은 뭐예요? 핵융합은 태양의 에너지 근원이 핵융합이거든요.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이라고 바뀌어요. 이게 핵융합인데 핵융합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한 5천만 도 이상이 돼야 돼요. 얼마라고? 5천만 도 만들어낼 수 있니? 없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핵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은 전 세계 약 20몇 개 나라에서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되게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이 핵융합이 좋은 점은 핵 분열과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안 생겨요. 폐기물 같은 게 안 생긴다고. 네,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핵융합은 말 그대로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좋아요. 단 얘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어하는 게 마찬가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게 문제긴 하지. 자, 그래서 발전 얘기를 했고요. 페이지 157쪽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소비 전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그리고 뭔가 엄청난 단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아니니까. 자, 소비 전력. 뭐라고 써놨어요? 소비 전력은? W. 아니, 그 단위가 있으니까.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라고. 자, 여기 보자. 소비 전력. 소비라는 말은 써버린다는 뜻이고요. 전력이 핵심이야. 기호를 P라고 씁니다. 기호는 뭐라고 쓴다? P. 전력은 뭐라고?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예요. 뭐라고?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이게 뭐다? 소비 전력이라고. 자, 그래서 전력, 소비 전력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에너지의 단위가 뭐예요? 줄이잖아요. 나눠서 시간, 세크로. 그래서 줄 퍼 세크가 소비 전력의 단위입니다. 이 줄 퍼 세크를
대문자 W라고 쓰고 뭐라 하게 된다? 와트라고 읽어요. 뭐라 하게 된다? 와트. 그래서 와트가 뭐의 단위다? 전력의 단위다. 여러분 와트 많이 본 적 있을걸요? 네. 몇 볼트 몇 와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와트가 뭐라고? 전력. 와트의 똑같은 단위가 뭐다? 줄 퍼 세컨다. 여러분 100와트다라는 얘기는 1초에 몇 줄을 쓴다는 얘기야? 100줄을 써버린다 그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식 기억해. 전력 P는 T분의 2. 그게 전력의 기호가 단위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력량. 전력 사용량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기 집집마다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를 누가 만들어요? 발전소? 네, 발전소에서 만들어요.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각 가정에 배달해 줘요. 그럼 각 가정에서 쓴 만큼 뭘 내야 될 거야? 전기세. 돈을 전기 요금을 내야 되겠죠? 그걸 하는 회사가 한국전력이에요. 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이거든요. 한국전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각 가정한테 또는 공장한테 갖다 줘, 배달해. 그러면 각각 쓴 만큼 양이 있을 거야. 쓴 양만큼 뭐를 요금을 매겨. 그래서 요금을 내는 거야. 그 요금 나올 때 매길 때 써야 될 게 뭐다? 전력량이야. 전력 사용량이니까.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냐? 전력에다가 뭘 곱해? 사용 시간을 곱해요. 뭐가 같다고? 사용 시간을 곱한다고. 그런데 전기를 초당 몇 초 동안 이런 건 아니잖아. TV 3초 동안 봤어요. 되게 웃기잖아. 세탁기를 10초 돌렸네요. 웃기잖아. 이 사용 시간 이게 뭐라서 뭐가 들어간다고? 아워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아워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단위가 뭐냐? 전력의 단위가 와트고요. 아워니까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 와트 아워라고 읽어야 돼. 뭐라 읽는다고? 와트 아워라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트 시라고 있습니다. 콩글리시가 됐죠. 와트 시간 시 실제로 와트 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뭐다? 와트 시다. 그럼 보세요. 1와트 시는 몇 줄일까요? 여러분들 전력량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왜? 전력이 뭐라 그랬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와트시하고 줄은 똑같은 에너지 단위야. 그런데 와트는 줄 퍼 세컨드. 얘는 뭐? 아워를 곱했지. 네. 그럼 이 아워는 몇 세크야? 1시간은 1아워는 몇 세크냐고. 1시간은 몇 초냐고? 3600 초지. 곱하면 얼마야? 3600 줄이야. 1와트시는 얼마다? 3600 줄이다. 이해됐어요? 자, 페이지 157쪽에 있는 문제 4개를 지금 풀어드릴게요. 1번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X 문제네요. 1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맞죠?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2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대. 거꾸로지. 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3번 코일 속에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어. 코일의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른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그럼 유도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X. 자, 여러가지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어떤 발전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네. 그건 뭐예요? 수력 발전소네요. 2번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풍력 발전소겠죠.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화학 에너지, 화력 발전이 되겠네요. 화력 발전. 4번은 원자 핵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원자력 발전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 3번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고르래요.
소비 전력은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량이다. 맞아, 이게 정의예요. 5.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시, 킬로와트시 아니지. 전력 자체는 와트 또는 킬로와트가 전력의 단위고 와트시, 킬로와트시는 전력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X. 전기 기구가 1분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 소비할 때 전력이 1와트가 아니라 1초에 1줄을 쓸 때가 1와트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전력량은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4번 220V 50W 이건 뭐냐고 이 제품은 몇 볼트를 연결해 써라? 220V를 연결해 써라. 그러면 몇 와트가? 50W가 소비되는 제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 갑니다. 이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 필요한 전압은 당연히 몇 볼트? 220V. 이 가전제품이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는 몇 줄이야? 50W니까 1초에 50줄이 소비된다는 얘기죠. 50줄. 이 가전제품을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사용시간 곱하면 되는 거죠. 50 곱하기 2하니까 몇 와트시? 100와트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얼마다? 100와트시가 되겠다. 자, 숙제는 어디가 숙제냐면요. 페이지 161 몇 번까지? 11번까지가 숙제예요. 160, 161 163쪽 1번, 2번, 3번 한번 해볼게요. 1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그림 가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의 모습을 나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지 않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가에서는 자석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근데 나에서는 자석은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유도전류 안 흘리겠네. 자, 1번 기억 가는 발광 다이ode 불이 켜진다. 맞고요. 나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디귿 나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뭔 소리야, 가만히 있는데. 말도 안 되고요. 가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거꾸로예요. 답이 그래서 기억 니은만이 맞겠네요. 답 1번. 2번 볼까요? 두 전등 A와 B가 각각 1초 동안 소비하거나 방출한 에너지 A를 볼까요? B 에너지가 얼마 나와요? 15줄이 나와요. 열 에너지는 얼마 나와요? 5줄 나와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얼마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20줄.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20줄이 되겠죠. 자, B는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가 15줄이 나와, 아니 28줄이 주어졌죠. 근데 빛 에너지가 15줄이에요. 그럼 열 에너지가 얼마 빠진 거예요? 13줄만큼이 빠진 거겠죠? 에너지 총량은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야, A하고 B하고 어떤 게 밝아? 똑같이 밝아요. 똑같이 밝아. B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어떤 게 효율이 좋은 걸까? A가 효율이 좋겠지. B는 쓸데없이 뜨겁기만 한 거지. 자, 1번 두 전등의 밝기는 같다. 맞고요. A의 소비 전력은 15W다. 1초 동안 15줄을 소비했으니까 15W 그럼 안 돼? 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간 거야? 20줄이 들어간 거지?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A의 소비 전력은 20W라 그래 맞는 거지. 2번이 틀렸네. B는 A보다 소비 전력이 크다. 그렇잖아. B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13이다. 맞고요. A는 1초마다 20줄의 전기가 소비된다.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고? 2번이 틀렸다고. 자, 3번까지 해볼게요. 4번은 다음번에 하고. 표는 여러가지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거다. A는 50W짜리고요. B는 1000W, C는 10W짜리랍니다. 맞는 거 두 개 고르래요. 1번 A는 1초마다 50줄의 전기를 소비한다. 맞아, 틀려? 50W니까 1초에 50줄 쓰는 거 맞죠? 1번 맞네. 2번 C를 10시간 사용했대. C를 10시간 사용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W씩 맞네요. 맞네? 아니 이렇게 다 빨리 나옵니다. 3번
전력량은 가전제품이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전력이 그런 거지. 틀렸고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B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겠지. 1000W짜리니까. 틀렸고요. 소비 전력은 가전제품이 1분 동안이 아니라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 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나머지 시간에 숙제하세요.